네,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빨간 스캔들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트너스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급격하게 좀 키우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볼까요? 뭐 지금 시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지금 지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가 이제 10시 기점으로 조금 변동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288명을 좀 기록을 하면서 3일 연속으로 200명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확진자 수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었던 뭐 2월, 3월 달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혹시 3월과 같은 또 패닉증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커져 나가면서 좀 굉장히 많이 시장이 눌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장에서는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른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적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 해봐야 이제 치료제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종근당이나 신풍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매각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과도하게 눌리게 됐을 때 또 투매, 뭐 신용이나 이런 물량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매가 또 나오면서 순식간에 좀 종목이 많이 밀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사실 매도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미 사전에 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견뎌 나가시면서 다음 후속적으로 이제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퍼진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업종별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별이 굉장히 뭐 3, 4%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웬만하면 좀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성급하게 매수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현금 보유하시고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해보자라고 코스피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같은 급락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오늘 시총상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매도보다는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대응 전략을 좀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4%까지 낙폭을 키웠던데 네.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코스닥도 여전히 뭐 힘들죠. 네. 힘들긴 합니다. 힘든 시장은 똑같은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레몬이나 뭐 언택트 관련된 알소포트,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오늘 장에서 좀 이슈가 있어서 셀트리온 삼형제들 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장에서는 이제 뭐 교육주들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교육주들 좀 잘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진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조금 이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코스피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코스닥만 잘 움직이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많은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이제 뭐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을 제외하고는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좀 매도 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도 근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메가MD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었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런 수혜를 입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단기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놓치지 말고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 바로 개인에 의지하는 시장 속 이 증시의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 상승 기조를 다시금 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 속 주목해볼 종목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준비했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시총 2조 원 달러를 돌파한 바로 애플에 대한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증권주들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세하게 또 증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정부가 내년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해서 좀 발표하기로 한 건데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나눠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뭔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장사 최초로 시가총액 2조 원을 돌파한 애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밤 애플이요, 장중 1.4% 오른 468.65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총 2조 원 달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시총 1조 원 달러를 돌파한 지 약 2년 만에 나타난 거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지수의 동력은 3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또 확산세가 많아지면서 재택근무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핵심 사업이 호조가 됐다라는 게 동력이 됐고요. 여기에 아이폰 12, 12에 대한 출시 임박에 대한 영향도 더불어지면서 주가의 급등을 지수를 영향을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또 오늘 애플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진단키트주, 테마주들 다시금 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지난주에 좀 급락을 했던 시젠 그리고 수젠탱은 다시금 18일에 반짝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8월 18일 주가를 보시면 시젠은 19%대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같은 기간 수젠탱은 22%까지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 여력을 나타냈습니다. 한증권가에서는 주가의 상승 기대감 코로나 확진자 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견고한 펀더멘털 그리고 다가올 이슈를 보유한 기업으로 조금씩 좀 슬림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눠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제 강세 속의 옥석을 가릴 만한 진단키트주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가지 이슈들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모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분석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자기 좀 힘드니까 네. 열심히 더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보면 개인에 의지하는 시장이라는 제목인데 요즘 지수가 상승이랑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지난주나 이번 주에 하락했던 날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갈지 전망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지수가 2,400을 넘어서면서 네. 과연 이제 3,000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개인들이 조금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동학개미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개인의 매수세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인과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그쵸.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인에 대한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급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받아주더라도 사실은 좀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개인만 버텨주는 장세가 사실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 보통 하락장에서 개인만 매수를 해주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인과 기관은 보통 매도를 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지금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단순히 조정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너무나도 좀 강하게 팬데믹이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지수가 많이 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차트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2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눌리게 됐을 때는 이제 2100선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또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물론 60선에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이제 팬데믹 때 엄청나게 좀 빠르게 하락했었던 과거 전례로 봤을 때는 이런 좀 지지선들은 빠르게 좀 누르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조금 이런 이평선과 상관없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뭐 100, 200씩 빠진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또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장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게 주말 사이에 확산이 될 거라는 이런 심리가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패닉셀들이 많이 몰려 나오면서 중요한 라인들을 빠르게 뚫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건 환율도 좀 요즘엔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환율이 변화하는 것보다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더 크게 상승이나 하락폭들이 더 크게 됐을 때는 그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라는 그런 이제 지표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신용할 수 없는 지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 외의 것들로 지금 주가의 상승폭이 과연 과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종목군들 중에서 외인이나 기관 비중이 많은 종목군들로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은 약간의 비중의 축소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수급의 주체가 개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의 비중이 좀 높고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잠시 옮겨가시는 게 좀 그래도 패닉셀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내일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확진자 수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명이 좀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지금 워낙 지역 전파가 빠르게 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이제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또 통제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일단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이나 이런 상황에 또 봤을 때 더 확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주로 어쩔 수 없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지수름 잘 봐주시고요. 또 환율 같은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종목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도 있었고 또 뭐 수젠텍 같은 종목들은 기대 이하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진단키트가 이제 중요한 거 FDA 승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승인과 FDA 승인인데 네. 이 승인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의 상승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엑세스바이오를 좀 예로 들 수 있는데 네. 엑세스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 무를 뛰어넘는 오. 지금 퍼센테이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정말 거의 20거래를 연달아 꾸준히 상승을 했고 오늘장에서는 좀 이제 너무 많이 상승해서 또 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상한가를 연달아 기록을 하면서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또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 종목도 네. 이제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NA 링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진단주 중에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회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정지 당하고 이제 또 움직일 텐데 이 종목 역시나 FDA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시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실적도 너무너무 잘 나왔고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리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유통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3분기, 4분기로 지나가고 내년까지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실적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가 오긴 올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히 실적이 좋다고 이제 앞으로 3분기나 4분기에 비슷하게 혹은 더 이상으로 나올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승인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항원항체랑 뭐 항체, 그다음에 중화항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서 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젠텍이 그런 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젠텍이 이제 중화항체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됐을 땐 세계에서 이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단기간에 많이 눌렸었고 네.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이제 수출에 대한 승인이 2건이 나왔습니다. 그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좀 어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또 대장주인 시젠이 많이 눌리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도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진단주 중에서도 이렇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슈마시스라는 종목도 이제 셀트리온이랑 이제 협업하면서 좀 유명해진 그런 기업인데 이때 6연상을 했었죠. 그리고 네. 지금 또 이 종목도 FDA 승인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상품 자체는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쪽에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요 날인데 8월 12일인데 네. 주가가 급등 나오고 다시 눌렸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단순히 실적만으로 보고 모두 다 가는 그런 시장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FDA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승인이 돼서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셔야지 진단주에서도 좀 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내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미국 FDA 승인 여부가 정말 중요하네요. 전문가님,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찍고 있는 그런 종목들 네.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죠? 아니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일단 뭐 어. DNA 링크도 마찬가지고요.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요. 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로 보셨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성과 가능성을 보시면 이제 고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주식시장에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빨간 펜으로 정확하게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 실적으로 알아보는 중국 소비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또 충격을 받고 있는 중국 소비주, 특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중국 소비주의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컨택트주죠. 그런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면세점, 화장품, 여행, 항공주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주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의 책임자가 양제츠 위원이죠. 이분이 방한한다고 하면서 이 시진핑 주석과의 방한 연관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한번 들썩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방한을 하고 또 시진핑 주석까지 오게 될 때 아직까지 시간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따른 변화는 아니란 점 쪽에서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들이 가세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이제 최악의 시점은 상반기에 좀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흐름인데, 이번에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또 불안감은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국 광군제 같은 경우도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게다가 또 다이공 방안에 다시 좀 점증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유원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와의 같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종목들을 동향을 봤을 때 코스피의 움직임보다는 훨씬 더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강한 어떤 괴리를 격차를 좀 좁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투자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주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런 쪽을 봤었을 때 가장 이제 실적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주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보다 한 50% 줄을 걸로 보여지는 만큼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LG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2분기 선전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작년 수준은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실적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안 꺾인다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1,000억대로 선방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화장품 쪽에서는 탑픽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면세점도 상반기 실적 부진했고요. 3분기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가야 좀 적자폭을 축소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모멘텀 전반적으로는 약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관점으로는 반등시 비중 축소가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언택트주의 또 하나의 엔터주 같은 경우도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비대면을 활용해서 기회윤을 충분히 살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모습들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영상 콘텐츠의 대표주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에 정체된 실적 이후에 올해는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높아지죠. 그런 쪽으로 실적을 볼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매년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작년에 대한 주춤했던 모습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올해 그리고 또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확장세로 나가겠다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반응들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음원 관련된 쪽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아무리 지금 컨택트라고 하더라도 특히 어떤 공연 쪽이 아니라 꾸준히 그래도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는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또 유튜브 조회수도 어떤 아이돌 쪽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떨어지는 약 한 10%대 정도 감익 정도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다시 회복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은 눈높이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주 내에서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비대면을 활용한 온라인 랜선 랜선 관련된 쪽에서 나오고 있는 공연이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정시 비중 확대를 하는 쪽이 오히려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주목해야 될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떤 빅뱅이라든가 어떤 수장 CEO가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 부진 이후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블랙핑크 신곡이 나오고 10월 달에 정규 앨범이 나오고요. 또 악동 뮤지션, 신인 그룹 쪽에 대한 이런 반응들 좋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 하반기는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최대 실적까지 기록을 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추가적인 상승 쪽에 목표가를 두면서 한 6만 1,500원대, 손절가 4만 4,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라는 종목, 화장품 쪽에서도 앞서 LG생활건강과 비슷하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소독제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컨택트주처럼 보여도 안에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과 함께 또 중국 법인 온라인 고객이 계속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내년은 더 20% 이상 증가하는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주가를 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원대, 손절가는 10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일단 화장품 내에서도 조금 더 바뀌는 매출 구조에 대한 반응들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지금은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이번 주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빨간펜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전장,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위는 현대차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신고가 경신 후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요. 4% 이상 약세고요. 9위는 유한양행입니다. 미국 제약사와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10%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음봉 기록하고 있고요. 8위 카카오는 오늘장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7위 우리들 휴브레인은 관계사의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주 진원생명과학은 오늘장 10% 이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5위 셀리버리, 4위 두산인프라코어, 3위 LG화학, 2위는 우리들제약,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실시간으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올라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글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종목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5위 셀리버리인데요.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 있는 종목이죠. 요즘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네, 셀리버리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론방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장,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장하다 의견이 있고요. 주당 12만 5천에 들어와서 꽉 쥐고 있는 중 이걸 대체 왜 파는 거야 있습니다. 자, 다음 의견은 오늘 이후에 10만 원대는 없습니다. 어제도 17만 원대에서 추매, 이제 2층으로 간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당 12만 5천에 들어와서 꽉 쥐고 있는 중 이걸 대체 왜 파는 거야? 이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매도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동의를 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홀딩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오늘은 사실 하락장도 아니에요. 급락장이에요. 아, 급락장에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네, 그 의견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춤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포트를 압축하실 때 제약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셀리버리는 원래 파이프라인도 풍부하고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업체였습니다. 이번에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워낙 좋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차트 볼 것도 없습니다. 52주 신고가예요.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작은 매수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다면 신규 매수도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탈가를 짧게 잡는 게 중요하겠죠. 한 17만 원 정도를 이탈가로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 홀딩,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신규 매수를 한번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파이프라인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탈가 17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4위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다음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의견은 오늘 이후에 10만 원대는 없습니다. 어제도 17만 원대에서 추매했고 이제 2층으로 간다 이 의견인데요. 이분도 이제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이후에 10만 원대가 없지는 않죠. 네. 내일도 아마 10만 원대고 이번 주는 10만 원대로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20만 원대로까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장 환경도 어쨌든 이제 녹록지는 않아서 저는 추가 상승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나왔었던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오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좀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급등 기대감보다는 추가 상승 기대감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보다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정말로 4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현대건설기계에 이어서 하나그룹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네, 두산인프라코어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고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한번 종목 토론방 의견도 짚어보겠습니다. 주린이 평단 7,600원, 주린이다운 평단이죠. 제발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슬슬 주워볼까 고민이 되네. 그런데 내일 더 떨어질 것 같기도 내일 시초 접근 어떨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의견은 오늘 7,900원에 사서 7,930원에 후딱 팔았다. 흐름 보니까 오후장 가면 줄줄 흐를 것 같아. 자,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손절가랑 내일 시초 접근 어떨까 이런 의견인데요. 그러면 이제 매수랑 매도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신규로 매수 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매각 기대감에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매각 기대감이 조금 이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 시점에서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단기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의 가격 협상, 실사, 정말 긴 기간을 보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두산인프라코어가 알짜 회사인 것은 맞기 때문에 어쨌든 매각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상 매각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격 협상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멀리 본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매각 과정에서 줄다리기라든지 지금 뭐 업황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 매매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향 흐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로는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매각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가 한 10,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인데 그렇지만 매각은 좀 멀리 봐야 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초에서 접근하는 거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기간을 길게 보시면 뭐 네. 오늘 사든 내일 시초든 뭐 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최소한 이제 연말에서 한 내년 초 그 정도까지는 기간을 두고 보실 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종목 보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뭐 요즘 거의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죠. 지난주에 77만 원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6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은 고로 보시나요? 스탑으로 보시나요? LG화학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스탑이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슈 한번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견은 조정받고 올라가야 할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다 바이오로 가는 것 같네요. 휴까지 해주셨고 두 번째는 박앤셀 기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티 그만들 하시고 기회 줄 때 담으세요. 세 번째는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네. 역시 배터리 대장주. 3년 예금 들었다 치고 장투입니다. 대부분 최근 조정에서 좀 다시 매수를 하시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돈이 다 바이오로 가는 것 같다.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정받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꺾이는 게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지수가 꺾일 때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환율이 안정돼 있고 외국인이 선물은 사고 있다. 이 두 가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일단 좀 올라가려고 하고 외국인도 선물 매수해서 매도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이런 게 연속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추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지수를 선도했던 성장주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해주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로 수급이 다시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화학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기대감 높은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에 반영했다고 보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5일 이평선은 이탈했어요. 지금 20일 이평선을 지지할 수 있을지까지 갔는데 20일 이평선마저도 깬다면 그 다음에는 5만 원대 진입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라고 보고요.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스탑 의견 주셨듯이 이제 신규 매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20일 이평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의견이 3년 예금 들었다 치고 장투 보고 계시는데 장투는 좀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장투를 해도 굳이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서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60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0일 이평선 지지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분할로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년 보고 뭐 길게 본다. 전기차가 3년 동안 고성장을 할 거니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장투로 보시더라도 낮은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테니까 분할 매수 좀 더 낮은 가격에서 해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1위 삼성전자로
우리들 제약으로 2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제약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우리들 제약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 의견 주셨고요. 바로 한번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폭락장에서는 이 종목이 답이네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봅니다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26,200원에 입성한 건 신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8,600원이 전고점입니다. 내일 상한가면 전고점을 뚫겠죠? 이제 상승 시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이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보신다고 하는데요. 10만 원까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0만 원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부터 4배가 올라야 됩니다. 네. 4배가 오려면 상한가를 몇 번 그러니까요. 연상을 이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고 의견을 드린 거는 뭐 투자해도 좋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상한가기 때문에 상한가가 안 풀렸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죠. 내일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의 영역이고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때까지만 홀딩이고 상한가 풀리면 일단 바로 차익 실현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진단키트 수출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그 랩지노믹스 시즌 이런 종목은 좀 흔들려요. 네. 그래서 진단키트라는 게 생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품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진단키트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 코로나 관련주는 진단키트보다는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단키트로 이제 새롭게 루키로 부상하면서 급등했지만 이 급등 랠리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한가 안 깨집니다. 10분 봉으로 봐도 초반 이후에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그래서 내일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홀딩하시고 내일도 뭐 상한가 빠르게 가면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기계적으로만 보셔야지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상한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 대응해 보시고요. 상한가가 풀리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역시 장이 밀리니까 대장주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종목 토론방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스피 2,300선 무너지면 추가 매수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돈 버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55,000원대로 폭락할 듯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오르면 5만 원도 붕괴 각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삼성전자니까 이 정도로 버티는 거지 딴 곳은 초토하다. 여기 무너지면 딴 곳은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무너지면 추가 매수 들어간다. 그게 바로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코스피가 2,300선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금 2,300선 그쵸. 위치예요. 네, 깨졌는데 네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고 의견을 드린 거는 내일부터 갑자기 급반등한다. 그래서 고 의견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라도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냥 보유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0일 이평선은 오늘 깼습니다. 거래도 적지 않아요. 음봉에서 추가 매수라는 건 좋지 않아요. 내일이라든지 혹은 다음 주 적어도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을 조금이라도 띄워주는 시기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없으신 분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때는 적어도 양봉, 단기 반등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오늘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악재가 엄청 크다? 요건 저는 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저점을 잡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음봉에서 하지 마시고 양봉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자, 오늘의 이렇게 새빨간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순위 종목들의 전문가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끝으로 이제 오늘장에서 전문가님이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요. 네. 일단 좀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마트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적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어차피 예상된 어닝 쇼크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 아무리 나빠도 2분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실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하반기에 기저효과 이런 기대감 등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꺾이는 종목군들이 많고요.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마트 역시도 정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장기적인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9월 추석 시즌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선물 세트가 좀 건강식품 뭐 이런 그 방역용품 이런 선물 세트 매출 비중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시즌을 맞아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선물 세트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물론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성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까 추석 이벤트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전고점을 한번 넘어섰고 지금 반등 이후에 하락 눌림목입니다. 오늘 밑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12만 원 근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까지 중기적으로입니다. 한 연말까지 보신다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도 11만 원 정도로 넉넉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추석 시즌 매출 기대감도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매수가 12만 원,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현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자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남은 오후장 모두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